자, 근저당 봅시다. 근저당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결산기에 담보하는 저당권인데 최고액 개념이 나오죠. 최고액. 최고액은 일반 저당이 1억이다. 그래서 1억을 꿨다면 1억을 잡지만 이 근저당은 120%를 잡아서 1억 2천을 최고로 잡죠. 그럼 이 최고액은 이게 우선 변제 한도액입니다.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하지 책임의 한도액 그럼 틀려버립니다. 우선 변제 한도액이야. 그런데 이 최고액은 아까 범위가 360조를 그대로 적용하죠. 그래서 근데 원본, 이자, 위약금 다 최고에 포함돼요. 다 포함돼. 근데 지연배상 1년분이라고 했어요. 지연배상. 채무불이행 손해 지연배상은 여긴 다 들어갑니다. 올 들어간다. 어차피 장래 증감배당 불특정 다수 채권이니까. 단 실행비용은 장래 얼마 실행비 모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고액에. 그래서 최고액은 원본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다 들어가고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는 최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니까 이자. 그리고 이 최고액은 만약에 확정이 될 때 보니까 1억 2천이 아니고 1억 5천으로 3천이 초과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확정되니까 1억 5천으로 됐다. 이럴 때는 일단은 판례가 채무자 겸 설정자다. 그러면 다 갚아라 이거죠. 이게 1억 5천을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물상보증이다. 물상보증이라든가 또는 제3취득자는 1억 2천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기출이 제3취득자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지전이라고 그랬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후순위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1억 2천을 변제하고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은 결산기 도래를 하거나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을 정했다. 그럼 존속기간이 도래하거나 아니면 결산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거래 의사가 없으면 합의 해지하면 돼요. 합의 해지하면 채무자가 파산해버렸어요. 파산에 준하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다 확정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당의 근저당권자, 선순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위권자가 경매 신청 시 어느 때 확정되느냐?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근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 시가 작년을 기출 계속 나오는데 매각대금 완납시죠. 매각 대금 완납시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이런 사유로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은 일반 채권화 돼요. 일반 저당권화 되죠. 일반 저당권화 되니까 더 이상 근저당에서 담보되지 않죠. 그러면 하나 차이점이 확정 전이다. 확정 전에 조심할 게 전에는
채무자 변경 가능합니다. 또 채무 범위도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확정 전에 채권의 일부 양도라든가 대위 변제로 근저당 이전이 안 됩니다. 이전이 안 된다. 그래서 확정 전이라면 얼마인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채권이 일부 양도돼 가지고 근저당 이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확정이 됐어. 확정이 됐는데 경매가 취하된다 하더라도 확정의 효과는 번복이 안 된다는 거죠. 번복이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출제가 범위가 됩니다. 근저당 하나 보고 또 문제 보고 또 봅시다. (31번) 저당권 소멸의 원인이 아닌 걸 보시오.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다. 소멸하겠죠. 피담보채권을 시효로 소멸합니다.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됐다. 저당권 소멸하죠. 지상권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저당권에 꽉 잡고 있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저당권 때문에 안 되죠. 혼동 예외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할 필요가 없는 저당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면서 소유권자니까 저당권 혼동을 소멸하는 거죠. 32번 가번의 X건물에 1번 저당권 취득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최선순위니까 이어서 전세권 취득했어. 그러면 최선순위 후에 전세권은 누가 경매 청구하면 다 삭제됩니다. 그리고 그 후 2번 저당권이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 전에 X건물 소유자의 부탁으로 B가 세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러면 유치권은 행사하고 있다면 전제로서 이따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 개시 결정 전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경매 청구하든 유치권만 살아남고 다 소멸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답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3번이죠. 1번은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 목적으로 한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게 아니고 유치권은 살아남아요. 의뢰 경매 신청으로 무가 경매를 매수하면 저당권과 갑의 저당권은 유치권을 제외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3번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X건물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빼고 다 소멸하지. 3번이 답이죠. 4번은 정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경매를 매수하면 건물을 매수하면 전세권 소멸합니다. 최선순위 말소 등기 후니까. 5번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하면 전세권과 유치권 빼고 전세권은 소멸하죠. 33번입니다. 이런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제키고 풀어야 돼요. 이것부터 풀려면 10분 이상 걸리니까. 에? 그리고 이거는 풀지 말고 다른 거 쉽게 풀고 개론까지 다 하고 시간이 남거들만 풀고 알면은 별로 어렵지 않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병이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병의 저당권자. 최선수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입니다. 이게 을소유고 을거야. 이게 X건물인데 을거야. 근데 갑이 주택으로부터 9년
2009년 4월 1일 보증금 1억에 임차해서 인도받고 전입식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죠. 9월 1일인가 4월 1일 뭐 이 날짜는 그게 너무 띄어져 있으니까. 근데 2009년 6월 12일 정의 의뢰대에 5천만 원 채권의 액수주택을 가압류했어요. 정의가 가압류권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월 2일 날 가압류권자예요. 예? 그리고 8월 6일 날 다시 2번 재단권 무가 8월 2일 날 또 저당권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재단권자인데 8월 6일 날. 근데 10월 8일 무경매로 무저당권 실행도 X주택이 A에게 매각됐어요. 누가 경매 청구했대요? A가 매각됐어. A에게. 배당금은 2억 3천이고 병무 채권은 각각 1억이다. 근데 밑에 보니까 금액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야가 경매 청구하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뭐야? 최선순위 저당권이죠. 최선순위 저당권이 이게 말소 기준 권리. 그 밑에는 다 삭제되죠. 삭제.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매각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받아가야 되죠. 야가 받고. 문제는 야는 여기 확정일자는 없잖아. 그죠? 확정일자는 없지만 대항력은 없죠. 확정일자를 갖췄단 말은 없죠. 에? 확정일자를 갖췄다는 말은 없어. 근데 최선순위가 소멸해가 이거는 경락인의 대항 못해요. 경락인의 대항 못해. 우선 변제는 없죠. 확정일자 없으니까. 최우선 변제는 받아갈 수 있죠. 확정일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야가 가장 먼저 가져가고 야는 최우선 변제 이외에는 확정일자 없으니까 우선 변제가 없잖아. 대항력도 없고. 제일 깜깜한 사람은 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정하고 무하고 누가 우선하냐? 그러면 요거는 저당권자는 이 가압류권자는 사실은 임시조치란 말이에요. 가압류에서 이 사람이 일반 채권자다면 일반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안 주니까 가압류해놓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요. 본안 소송이라 그래 실무에서. 그리고 그걸 판결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을 집행권으로 해서 요 가짜를 압류로 전이한다 그래. 압류로 전이해요. 그 다음에 강제경매하죠. 강제경매. 그러니까 요까지 이제 강제경매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순위에 따라 이때 돼야 우선 변제를 주장하네. 근데 그때까지는 저당권자한테 우선 변제 주장을 못 해요. 임시 조치니까. 근데 야도 주장 못 하고 야도 주장 못 하잖아. 그러니까 소리는 평등 배당해 줍니다. 안분 배당해 줍니다. 오케이? 금액에 따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가장 먼저 받고 야는 최우선 변제 이외에는 없어. 그리고 다 삭제돼요. 인수하지 않아. 야는 깨끗한 물건 소유권 취득해요. 야는 경락대금만 내면 경락대금에서 이런 수준으로 가져가고. 자 봅시다.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제 우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는 정액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없고 평등 배당해 줍니다. 갑이 임대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제 저당권자 병에 우선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지 않죠. 밀립니다. 대항력과 같으니까 대항력 다음 날이니까 틀렸고요. 무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죠? 갑은 A에게 인도해 줘야 되죠.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갑이 임대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 변제권이 없죠. 정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갑이 경매 절차에 참 배당을 요구하거나 갑은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배당 요구도 안 돼요. 최우선 변제로는 배당 요구 되겠죠. 우선 변제로는 배당 요구 안 됩니다. 최우선 변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항력은 없죠. 33번. 34번입니다. 저당권에 틀린 걸 고르시오.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일필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지분에는 가능하지만 근저당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권 확정 이후에 확정이 됐다면 일반 저당 돼버리죠. 그 채무를 최고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제3자죠. 제3자. 그래서 제3자는 제3취득자입니다. 그 다음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멸실로 인해서 금전이 저당으로 소유자에 지급하기 전에 압류됐어요. 물상대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합의는 당사자만, 즉 당사자는 누구죠? 저당권자와 양수인만입니다. 저당권자의 양수인만 합의하면 되는 거지 채무자라 물상보증인 합의까지는 없어도 돼요. 이걸 양도하는 거야. A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여기에 이게 을이 저당권자인데 이 저당권을 병한테 양도할 때 양도인 저당권자하고 양수인만 합의하고 부기등기하면 되는 거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합의 대상이 아니야. 35번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정되지 않는 선순위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아까 매각되고 완납시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각되고 완납한 데서 2번입니다. 36번 근저당이라 틀린 걸 고르시죠. 자, 피담보채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할 수 있죠?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 가능합니다. 채무 범위도 가능하고 틀렸죠?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라도 최고액 한도 내에서 전액 담보되죠. 아까 지연 배상은 다 포함된다 그랬죠? 올 포함됩니다. 3번 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가 돈을 꾼다는 행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어야 돼요.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피담보채권액은 매각되고 완납한테 확정되죠. 선순위 근저당이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의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초과했을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죠. 최고액만 변제하더라도 소멸시킬 수 없죠. 아까 여기 제3취득자의 후순위권자는 소지점만 포함되어 후순위권자 안 되니까 요거 갖고는 안 돼요. 갚으려면 다 갚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최고액에는 저당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아까 최고액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우선 변제 한도액이라 그랬죠? 우선 변제 한도액이지 최규모 한도액이 아닙니다. 2번.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전액이 아니고 최고액이죠. 네? 최고액. 틀렸죠? 근저당은 피담보 확정됐습니다.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에 담보되지 않죠. 왜? 확정이 돼버리면 일반 저당화되죠. 그러니까 일반 저당화되니까 새로운 거래에서는 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근저당은 피담보채권 경매 신청한테 확정되고 근저당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근저당은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할 때. 38번 근저당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 필요적 근저당에서 반드시 등기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1번에서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최고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이 세 가지야. 근저당, 채무자, 최고액. 틀렸고요. 2번
피담보제 확정 전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을 소멸시킬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확정된 피담보 채권의 최고를 초과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변제만으로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최선순위 근저당자고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 시 확정되죠? 맞죠?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무 원인 변경에 관해서 원인 변경인데 후순위권자가 승낙할 필요가 없죠. 후순위권자는 최고액만 건드리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이 최고액만. 이게 원인이 병된 데서 이 원인 변경은 승낙 필요 없죠. 최고액을 건드려야 승낙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9, 40은 공동저당이에요. 공동저당. 이 공동저당은 (368조에)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이게 1억 5천, 그냥 1,500이라고 합시다. 1,500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이 채무자 소유에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있어. 이게 시가가 1,500, 낙찰가하고 같다고 봐요. 1,000만 원, 500. 공동저당을 해줘요. 이렇게. 근데 A 부동산이 을이 1순위고 A 부동산에 병이 2순위야. 정이 2순위. C 부동산에 무가 2순위. 이렇게. 그럴 때 요게 750, 500, 250 받겠다. 그럴 때 공동저당권자가 368조를 행해서 동시배당을 하는 거예요. 동시배당할 때 이걸 같이 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경매 대가의 비례해서 분담을 정합니다. 그러면 경매 대가의 비례해서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총 자기가 A 부동산에서는 1,500 곱하기 요걸 다 더하면은 3,000이죠. 3분의 5. 1,500이니까 2분의 1이나 3,000분의 1,500이죠. 2분의 1이니까 750 같죠. 그럼 야가 750 가져가면 1,500에서 빼기 750, 야가 750 배당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00 곱하기 3,000분의 1,000이니까 3분의 1이죠. 부동산 500까지 가죠. 1,000에서 500까지 가니까 빼기 500까지 가져가죠. 요거는 결국은 1,500 곱하기 이렇게 하면 250이겠죠. 250이나? 그죠? 그러면 250, 얘가 250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동시배당이에요. 근데 두 번째 20배당입니다. 그래서 경매대가에서 비례해서 분담을 할 때는 반드시 이 ABC 소유가 ABC 부동산이 다 채무자가 소유해야 돼요. 전제가 채무자가 소유해야 돼요. 근데 20에 당하는 거예요. 368조 2항에서 20배당을 하는 거야. 그때는 이걸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요걸 다 가져가. 1,500 다 가져가. 이것만 먼저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받는 사람이 후순위권자죠. 후순위권자는 선순위권자가 동시 배당해서 했더라면 BC 부동산에서 500, 250을 우선 변제받죠. 그거를 후순위권자 이렇게 대위에서 경매 날려서 500, 25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에다가 후순위, 즉 이 후순위권자가 대위에서 채권자를 대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채무자 소유해야 돼요. 채무자 소유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걸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 있고 을이라는 사람 있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X 부동산은 갑 거야. 근데 거기 1순위 저당권. Y 부동산은 병 거야. 물상보증인 거야. 물상보증인. 여기에 저당권이야. 근데 X 부동산의 을이 1순위고 여기에 병이 2순위고 Y 부동산의 을이 1순위고 정이 2순위야. 그럴 때 이때는 X, Y가 채무자 소유가 둘 다가 아니죠. 그죠? 그럴 때는 이게 만약에 368조 1항에서 동시에 경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매 대가의 비례해서 분담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X 부동 이게 뭐 1억 5천이었다 봅시다. 1억 5천. 그리고 요 X가 경매가가 1억이고 이게 7천이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동시배당했다면 안분배당이 안 되고요. 이때는 1억을 먼저 다 가져가. 부족분이 얼마야? 5천이죠? 5천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채무자 소유에 1억을 다 가져가고 부족분을 물상보증 소유에서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물상보증이 존재할 때 경매대가 비례해서 분담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두 번째 20배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배당의 경우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 동시배당 했고요. 20배당 했다. 20배당. 요건 이해가죠?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게 X 부동산이고 Y 부동산이야. 근데 이걸 다 가져갔어. 이걸 가져갔어. 이렇게. 그럴 때, 자, 후순위권자가 이렇게 대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들어가려고 봤더니 이게 물상보증인 거죠.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자, 채무자 소유일 때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위, 물상대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먼저 이걸 가져가 이제. 이걸 이시경매하는 거예요. 요걸로. 그럼 물상보증인 거 날렸죠? 물상보증인 날렸죠? 그럼 물상보증인이 대신 갚아줬죠? 물상보증이 대신 갚아줬어? 대신 갚아줬으니까 병이 갑한테 돈 내놔라 해야겠지. 네 돈 내가 갚아줬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돈 다 변제 받았으니까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더 을이 있을 필요가 없죠? 비껴. 내가 병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변제자다 이거는. 갚아준 사람이 대위하는 거야. 을이 아니고 누가? 병이 저당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를 이렇게 떼보면 요 X 부동산에 1번 저당권자가 갑이었잖아요. 그지? 갑이 을이었죠? 을. 그지? 그럼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 비껴. 1-1번 저당권 이전으로 해서 병이 이제 물상보증인이 가져가겠죠? 이렇게? 그럼 누가 열받아? 후순위권자가 열받지. 야는 병한테 돈 구워주고 2번 잡아놨죠? 근데 병 Y 건물이 날아가고 대신에 X 건물에 병이 앉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 비껴. 이게 물건이 없어지고 Y 건물이 없어지고 X 건물에 앉아있으니까 물상대위 하는 거야. 그래서 후순위권자는
요 병보다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 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물상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문제 봅시다. 39번. 갑은 을에게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을 취득하고 병은 X토지의 채권 2억 4천의 2번 저당권, 정은 Y 건물의 피담보채권 1억 6천의 2번 저당권을 취득했죠. 근데 X, Y 건물이 모두 경매돼서 X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4억 원, Y 건물의 2억 원이 동시에 동시배당이죠. 정은 Y 건물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래서 이거 그림 그리는 게 문제죠. 다른 거는 채무자 소유입니까 다? 채무자 소유죠.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동시배당.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3억입니다. 3억 피담보 채권에 X부동산의 낙찰가가 4억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고 Y부동산의 낙찰가가 얼마였어요? 2억이었죠?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고 그죠? 그리고 여기 후순위권자가 병이죠? 이게 2억 4천이었죠? 또 시험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여기다가 막 2억 4천 해가지고 동 몇 개냐 막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예? 이거 고민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1억 6천인가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동시 경매한다 그랬죠? 근데 정이 얼마 가져가나 그거 물어봤죠? 문제가 정이 얼마 가져가냐 문제 물어봤죠? 그럼 동시배당 이게 다 채무자 소유죠? 그러니까 위리감매가 동시배당, 경매대가 비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매대가 비례니까 계산하면 산수. 네? 산수. 그러면 3억이잖아요? 3억 곱하기 6분의 4죠? 6분의 4죠? 그럼 이렇게 취하니까 2지. 2억까지 가는 거야. 2억이 4억에서 2억까지 가니까 2억은 충분하죠. 그 4천 못 받죠. 2억 배당받고 4천 일반 채권으로 남아. 일반 채권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3억 곱하기 6분의 2죠. 3분의 1이니까 1억이죠. 1억 배당받죠. 어떻든 야는 3억 다 가져가죠. 그러면 낙찰가 2억에 1억 가져가고 남는 금액 1억이죠. 야는 1억 남지. 6천원 일반 채권 못 받아요. 일반 채권은 남아. 답은 얼마야? 1억이지. 이해가요? 그림이 중요하죠.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문제는 시간이 걸리니까 맨 나중에 보라고. 아셨죠? 맨 나중에 체크해놓고 개론까지 다 풀고 개론도 계산 문제 있잖아. 다 제껴놓고 그 다음에 쉬운 거 다 풀어놓고. 자, 40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 소유 X토지와 제3자 병이 나왔죠?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5천만 원 1번 공동저당권, 정은 X토지에 대해서 피담보 2천만 2번 저당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건 이거겠죠? 네? 물상본이 되니까. 그래서 을이 있고 갑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채무자 을 건데 채무자가 X토지가 채무자일 거야. 그 다음에 제3자 병 Y토지가 병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저당권,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렇게. 근데 정은 X토지에 이 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2천만 원짜리. 피담보 채권 5천이었죠? 5천. 그 다음에 여기 무라는 사람이 Y토지에 3천이었죠? 3천. 그래서 정은 X토지에 2 대해서 2천 2번 저당권, 무는 Y토지에 3천에 2번 저당을 취득했죠. Y토지가 경매한대. 요거를 뭐 20개 배당, 요거를 경매한다는 거예요. 이거 경매해서 배당이면 5천이 돼요. 5천을 갑에게 다 가져갔겠죠. 다 받아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X토지에 4천이래. 4천 배당되는 경우 무가
매각대금에서 얼마를 배당받느냐, 이 X에서. 잘 보면 이게 요걸 먼저 해당했을 때 물상보증이 대신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대신 들어가는 것을 먼저 물상대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똑같으니까 요걸 다 가져갔으니까 이 병이 변제자 대위에 따라서 갑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도 비껴라. 누가 들어가? 병이 들어가죠? 변제자 대위로. 그죠? 그러면 병보다도 누가 먼저 물상대야죠? 누가 먼저 가져가죠? 얼마를? 3천을. 더 이상 못 가져가죠? 3천 이상 가져갈 수 없지. 3천이지 답은. 답은 얼마요? 3천이야?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 자, 여기까지 하고요.